고교 학점제가 도입된 지 한 학기가 지났습니다.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되고 나서 지금까지도 현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많은데요. 이번 학기가 끝나고 실시된 교사 설문조사에서도 이런 반응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교사 10명 가운데 9명은 고교 학점제가 오히려 수업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혼란의 고교학점제 어디로 가야 될지 강주호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한 학기가 지났는데도 현장에서 너무나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오전에 이 교사 4,000명 대상으로 진행하신 설문조사 결과 발표하셨는데 네. 제일 문제로 많이 지적된 게 다과목을 맡고 있는 교사들이 너무 많다. 이 네. 부분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한 선생님이 2과목 이상 가르치는 비율이 몇 프로쯤 되실 것 같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2과목 이상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비율이 한 80% 가까이 됩니다. 아, 그리고 3개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3명 중에 1명 꼴입니다. 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목 선택권을 주려면 그만큼 가르칠 교사가 더 필요한데 교육당국이 교원 정원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 없이 제도를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선생님 한 분이 여러 과목을 맡게 되면서 수업 준비는 부실해지고 이는 고스란히 수업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선생님께서는 4종류 이상의 과목의 수업에 들어가는데 과목마다 교재 연구는커녕 교과서를 읽어주기에도 벅차다며 수업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자괴감이 든다고 토로하셨습니다. 이는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수 제도도 논란입니다. 이게 애초에 취지는 최소한의 학업 성취 수준을 보장하겠다, 뭐 이런 거였어요. 네. 그런데 현장 교사 10분 가운데 8분 정도가 없어야 된다고 요구하고 계시는데 네. 이유가 뭡니까? 네, 미수제는 성적이 부진한 학생을 낙제시켜서라도 기초 학력을 보장하겠다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현실에서는 교육 현장을 왜곡하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이 제도를 경험한 교사의 거의 대부분 100% 가까이 되는 선생님들이 학생 성장에 긍정적 효과가 없다고 답했고 78%는 즉각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최소 성취 수준 보장제, 이른바 최성보는 예방 지도와 미달 학생에 대한 보충 지도가 추가로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추가 지도에 따른 인력과 예산 투입 없이 기존 선생님들의 희생 속에서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성보는 해당 과목에 대한 이수 여부, 즉 학생의 책임으로 기결돼야 하지만 현실에서 그 책임은 예방 지도와 보충 지도라는 형태로 오롯이 교사가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업 자체에 흥미가 없어 본 수업도 제대로 듣지 않은 학생들이 보충 지도라고 제대로 듣겠습니까? 그럼에도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낙제는 우리 사회의 정서상 불가능한 구도이다 보니 결국 수행평가 비율을 높이고 점수를 퍼주어서라도 억지로 40점을 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최성보는 학습 결손을 책임지는 제도가 아니라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교육 현장에 제도화된 부정직을 강요하는 비교육적인 제도로 변질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학교 현장의 부담이 상당한 것 같은데요. 네. 이 고교학점제가 예전처럼 한 교실에서 하루 종일 수업을 듣는 게 아니고 이 대학생처럼 뭐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수업을 듣지 않습니까? 네. 이 출결 관리도 좀 문제일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네, 현재의 그 출결 시스템은 행정 편의주의가 낳은 비효율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목마다 교실을 옮겨 다니니 출결 확인도 과목별로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담임교사가 출결 사유나 서류를 챙겨서 일별 마감, 월별 마감을 해야 합니다. 결석이나 조퇴의 사유도 다양해서 여러 가지 그 질병 결석계를 내야 하거든요. 내야 하는 서류가 또 다 다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프다고 결석을 하는데 네. 그 서류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 그날 학생이 수업을 들은
6분, 7분 교과 선생님들 112 연락해가지고 찾아가서 출결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매일 출결 오류를 찾는 이 작업을 지뢰찾기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나이스 개선 등 교무 업무의 효율화는 늘 지금 뒷전으로 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학생 상담과 수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 처리가 낭비되는 이런 시스템, 나이스 시스템을 좀 개편해가지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출석 체크하는 걸 뭐 지뢰찾기라고 불러야 되는 상황 정말 네. 너무나 심각해 보입니다. 네. 지금 대학 입시에서 학교 생활 기록부 위주로 평가되는 전형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네. 이걸 작성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업무 부담 수준이 아니라요. 네. 지금 교육 활동 자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이번 설문에서도 무려 한 90%의 선생님들께서 학생부의 그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상, 이른바 가세특기라고 부릅니다. 기재 부담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한 선생님이 이번 학기에 써야 할 가세특 분량을 계산해 보니까 원고지 543회, 단행본으로는 한 200쪽 정도의 분량이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2과목, 3과목을 가르친다면 그 부담도 2배, 3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문제는요, 학생들까지 쉴 틈 없는 수행평가로 내몰고 있는 점이 또 문제입니다. 선생님과 학생 모두 배움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생활기록부의 한 줄을 채우기 위한 과제에 치여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임 선생님을 1시간도 듣지 않는 학생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 작성 자체가 창작의 영역이 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학생의 학습 태도나 그리고 수업 참여도 파악이 어려워지고 실질적인 접점이 줄어들다 보니까 학생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하고 진로 지도나 상담도 힘들어지고요. 결국 교사가 교육자가 아니라 소설가로 만들면서 학생은 또 울면서 수행평가를 준비하고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네, 지금 뭐 시간 제한 때문에 아마도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그나마 올해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만 대상입니다. 네. 내년에는 2학년, 네. 그리고 내후년에는 전체 학년이 대상인데 네. 어떤 대책이 가장 시급하겠습니까?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대책은요, 단연 우리 교원들의 학중입니다. 지금 현장의 모든 문제는 결국 교사가 부족해서 생긴 것입니다. 교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한 분의 선생님이 서너 과목을 가르치고 수업의 질은 떨어집니다. 교사가 부족하니 학생이 원하는 과목이 아니라 학교가 열 수밖에 없는 과목만 개설되어 가지고 학생이 선택권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집니다. 만약에 이게 1, 2학년까지 적용된다면 이 혼란은 2배, 3배로 가중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가지고 제도가 확대될수록 학생들이 겪는 혼란과 압박감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너무 이른 선택을 강요하다 보니 적성보다는 대입에서의 유불리를 따지는 눈치 싸움이 교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로를 탐색하고 학업 성장을 이루어야 할 고등학교 교육이 오히려 이런 진로 결정과 치열한 경쟁의 굴레 속에서 학생들을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고등학교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의 교육과정과 그리고 대입제도 전반적인 부분도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네, 학교 현장에 정말 부담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이 네.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전에 네. 교육당국의 정말 빠른 개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